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주말에 계속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주말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목소리가 잠겨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실 때 조금은 감안해 주시고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10월달이 시작이 될 거예요. 원래였다면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졌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걱정이 훨씬 앞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하고 또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비교해 볼 수 있는 데이터 지표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10월달의 방향이라든지 참고할 사항들, 그런 것들을 전달해 볼게요. 자, 전날 미국 증시를 보면 금요일이었죠. 미국의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1.5% 급락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래도 장 초반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이게 상승폭을 보면 한 1.5%, 1.4%, 그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과는 마이너스 1.5%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고점에서 저점까지 3%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S&P 500을 보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 1.5%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장중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2시 30분이에요. 그런데 선물지수는 다시 한번 0.6%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하고 현재 미국의 선물지수까지 그렇게 썩 흐름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개장 중인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일본의 니케이. 니케이는 장 초반 1시간 정도는 한 마이너스 1% 정도? 그 정도의 장 초반 낙폭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회복을 하면서 현재 0.6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대만을 보면 대만도 장 초반에는 좋지 못했었거든요. 비슷하게 1% 전후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현재는 약보합권 내에서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만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중국은 오늘 휴장일제 개장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0.5%는 어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금요일날 미국 증시하고 지금 장중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 그 흐름을 비교해보고 또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본다면 장 초반에 낙폭을 많이 만회했고 오후장으로 갈수록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만 본다면 내일 국내 증시도 썩 그렇게 출발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아시아 증시가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내일은 큰 무리 없이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후 12시 30분 기준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뒤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감안해 주시면서 영상을 봐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코스피가 1년 내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8월 달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또 이렇게 파월의 입에 따라 또 시장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월 의장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주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었다면 금리 인상도 조금 빨랐을 것이고 또 강도 자체도 완만하게 할 수 있었던 만큼 그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지나왔던 만큼 이제는 앞으로의 흐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의 시장 흐름이 10월 달에는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일단은 조금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것이 전날 금요일이었었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1.67%까지 또 꽤나 큰 낙폭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0.7%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그때 수급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또 그날 공교롭게도 하락을 일정 부분 만회하면서 많은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주황색 흐름을 한번 따라 보세요. 최근 3개월 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점에서 끌어올리면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10월달이 9월달보다는 다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또 신용 잔고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가운데를 보면 이게 신용 잔고의 추이거든요. 그런데 9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8조 원이 깨지면서 17조 9천억까지
신용잔고가 다시 한번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잠깐 빼고 조금만 줄여보면, 자, 이때 6월 말에서 7월 달 이 당시에 신용잔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때도 신용잔고를 보면 6월 중순까지는 20조를 돌파했던 신용잔고였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쭉쭉 빠지면서 7월 초까지 17조 4,900억, 거의 17조 중반이죠. 그만큼 신용잔고가 많이 빠지고 나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 본다면 이때는 17.5조, 지금은 17.9조. 다시 한번 신용잔고가 지난 7월 달처럼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잔고도 지금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완전히 바닥을 잡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시장의 저점도 조금은 멀지 않았구나, 이런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엑셀 자료는 제가 한국 통계 포털에 들어가서 코스피의 PBR, 이 PBR 자료를 지난 10년 동안의 월간 기준으로 한번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013년 1월부터 한번 보면 PBR이 1을 기준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0.99, 0.98 이렇게 내려갔었죠. 그리고 나서 2018년 10월달 당시에 우리가 청산 가치로 보고 있는 PBR 1을 깨면서 0.89까지 포인트가 내려갔고, 이게 계속 0.8 후반에서 0.9까지 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 2월달에서 4월달까지 이때는 또 최저점을 경신했었죠. 자, 그리고 다시 2020년 11월 달에 청산가치인 PBR 1을 회복하면서 또 시장에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면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0.83까지 또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PBR이 1이 채 되지 않는다, 그 경우는 절대적으로 시장의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다면 당장은 수익이 아닐 수 있어도 결국에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1을 밑돌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고 또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바닥을 잡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지금의 위치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역사적으로 지난 1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2020년 2월하고 3월, 4월 이 세 개의 달을 제외한다면 PBR이 지난달 기준으로 0.83, 그 0.83을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때는 왜 세 달을 제외하는지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고 시장이 보지 못한 그런 침체기를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의 0.83,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단 한 번도 그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없었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코스피가 2155포인트인데 어쩌면 지금 위치가 높은 확률로 봤을 때 상당한 저점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의 위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높은 확률로 저점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내가 지금 매수할 여력은 없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매수할 여력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쯤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 종목들의 손실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은 물론 출발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아시아 증시가 반등을 해주고 있다고 해도 전날 미국 증시하고 또 장중의 선물 지수까지 그렇게 썩 흐름은 좋지 않은 만큼 내일 시장의 흐름은 어쩌면 조금은 부정적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 10년간의 PBR 위치라든지 또 신용잔고의 추이, 그리고 오늘 바닥 부근에서 반도체 업종 위주로 많은 거래대금이 실렸고 거래량도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 본다면 우리가 너무 부정적이라고 해서 너무 부정적인 부분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제 10월달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있고 또 11월 초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분명히 그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바뀔 수도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4분기가 시작이 되었던 만큼 한번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잘 관찰해 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